오늘 아주 귀한 분이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달에도 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제가 너무 주책을 떨어가지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는 FNC 때 오셨다마죠. 맞아요. 네네. FNC 때. 오죽하면 PD님이 짧게 한 2분짜리로 별도로 올리셨던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집에서 얼마나 아내한테 혼이 났는지. 왜요? 제발 좀 방송하면서 그렇게 좀 버럭버럭거리지 말라고. 저 그거 한 20번 돌려봤어요. 찐팬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좀 보기에 좀 민망하네요. 제가 봐도. 아닙니다. 시원하게 해주시는데요. 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유튜브라는 게 또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하게. 예, 오늘은 왕버럭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버럭. 왕버럭을. 왕버럭. 예, 어제 소장님 예. 좀 주무셨습니까? 아니요, 사실 지금 오면서 충무로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옆에 분한테 죄송할 정도로 졸면서 왔네요. 잠이 부족해가지고. 어제 어떻게 예. 좀 발표랑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 허접한 연준 때문에 시장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해온 거에서 하나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보겠다 했던 거를 못 지켜요. 첫째, 민첩하지도 않고 입만 열면 험블앤 님블이고 익스피디셔슬리 신속하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패드 워치들이 늘 말하는 이른바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게 점도표를 찍어 제시하든지 기자회견에서 말을 해도 우리 75bp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거야 했는데 웬걸 이제 100bp 얘기가 나와 버리네. 그죠? 그런 식이고 하니까. 근데 우선 참 이거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 말입니다. 4월 달부터 이번까지 왼쪽 상단 시장 예측 8.4였는데 막상 발표는 8.5였죠. 5월에 8.12, 8.3. 그 다음에 6월만 하더라도 8.3이었는데 8.6이었어요. 이번에도 8.8인가 했는데 결국 9를 넘었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헤드라인 CPI 전년 대비. 그리고 아까 두 분 우리 특히 지영 앵커님 언급하셨잖아요. 이 또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미리 또 약을 쳤어요. 네. 백신 접종이라고 했는데 제가 백신 접종에다 이렇게 방점을 찍은 이유는 거의 이거 코로나 백신 같아. 맞아도 다 걸려. 맞아도 걸리고. 이놈의 백신이란 게 맞고 나면은 그게 면역력이 생겨서 그거 해야 되는데 안 걸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 얘기였죠. 높게 나올 것 같다. 높게 나오는데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철진한 데이터다. 철진한 어느 분이 아웃 오브 데이터 했던데 아웃 오브 데이터 했던데 아웃 오브 데이터가요. 아웃 오브 데이트. 철진한 데이터인데 왜냐? 살짝 이제 6월 하순부터 해서 7월 들어서까지 조금 이제 휘발유 값도 그렇고 좀 떨어졌으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상황인데 빈 공간에 여백의 미를 좀 살려야 되는데 기어이 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 때 그 두 번째 그 백악관 대변인을 했던 맥커넨이죠. 참 떡소리 나게 했죠. 떡소리 나게 했고 기자들하고 티키타카도 잘 되고 그렇게 했고 여기가 이제 첫 그 바이든 행정부의 첫 그 젠사키. 그죠? 묻기만 하면 다음에 가르쳐드릴게. 그걸로. 여기는 이번엔 장피에르. 어쨌거나 또 미국 정부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오히려 정상인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 여기도 이제 성소수자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 해프닝도 아시죠? 어제 말고 그저께 가짜 보고서가 이게 막 SNS상에 월가에서 막 나돌아다녔어요. 이 BLS 같으면 이게 뷰러 오브 레이버 스태트 그 노동 통계국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CPI 발표하는 데인데 요 깨알 같은 글씨 1.7%. 여기 이제 전월비 1.7%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내가 이제 글로벌 모니터에서 제가 인용합니다. 그런데 요게
지가 나 가짜예요라고 이렇게 힌트는 줍니다. 왜냐? 한번 보입시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아시다시피 지금 8.6에서 9.1로 왔잖아요. 8.6인데 9.1로 왔습니다. 요거는 최근 5년이고 밑에는 1970년부터 시작해서 장기 추이인데 와 이게 한눈에 한눈에 이렇게 그래프로 보이시죠? 보니까 진짜 좋네요. 이때가 그러니까 폴 볼크 시절 아니에요. 이때 이제 폴 볼크가 취임을 해서 그야말로 연방기금금리를 갖다 20%까지 끌어올리면서 진짜 인플레이션 때려잡았던. 때려잡는다 하는 것을 이 정도는 해줘야 연변에서는 때려잡는다 하죠. 뭐 파월이 얘기하는 평탄화, 파월이 얘기했던 것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정점을 지났거나 5월에 벌써 했던 얘기가 정점을 쳤거나 지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평탄화 될 거다 했는데 지금 꼬물꼬물 어쨌거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는 말마다 다 틀려. 하는 말마다 다 틀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역대급이죠. 그래서 이게 9.1인데 가짜에서는 10.2% 해갖고 10자를 보여줬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월비를 갖다가 또 요즘 쳐다보잖아요. 전월비가 지난 6월만 해도 이제 6월 달에 발표됐던 5월 CPI만 해도 전월비 1%. 이 곱하기 12 플러스 알파가 연율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매월 1%씩 오르는 추세라면은 연간 얼마일까 이게 연율인데 그러니 1% 하다 보면 12%인데 1%에서 조금 커져서 또 1%니까 플러스 약간의 알파. 그렇죠. 그거 뭐 알파는 빼더라도 연간 12%? 그런데 이 가짜 보고서는 1.7%. 이거 곱하기 12 했더니만 20.4%.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이 거의 베네수엘라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전월 대비로 보더라도 역대급이죠. 그런 상황. 그래 되고 이쯤 되면 또 이제 궁금하시잖아. 또 코아는 네. 응? 휘발유하고 뭐 음식료 빼면은 맞아요. 에너지 빼면은 했었는데 그래서 코아도 한번 보시죠. 전년비 5.9%로 나왔습니다. 어제 나오기를. 네. 뭐 이거 보고 아우 좋아요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피크아웃 했네요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이게 어떻게 되나? 지금 왜 그래프가 5.9 맞습니다. 그래프가 6에서 5.9 6에서 5.9로 살짝 낮아졌다고. 근데 시장 예측보다도 조금 높았고 전월비로 보면은 이게 또 오히려 머리를 들었습니다. 0.7%죠. 0.7%인데 최근 들어서 파월 의장이 또 시장 헷갈리게 잘 못하면 입을 다물든지 이 근원 CPI라는 게 그거잖아요. 닉슨 대통령 때 아스번저라고 그 역대 연준 의장 중에 네. 학자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의장이었다고 평가받는. 왜냐?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데다가 휘둘리고 닉슨한테 질질 끌려갔죠. 그때 하도 베트남 전쟁 때 인플레가 엄청났는데 야, 이 인플레 너무 높다. 사람들이 보면 놀랄 거 아니냐. 좀 어떻게 좀 방법 없니 했더니만 그러면은 유가랑 음식료가 빼고 한번 물가를 한번 뽑아볼까 한 게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낮아 보이잖아. 낮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파월 의장은 이거 그동안에 우리는 근원을 더 열심히 본다 했다가 살짝 말이 바뀌었던 게 지금부터는 헤드라인 집회가 중요하다. 왜? 진짜 미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딱 느끼는 건 뭡니까?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 욕 나오죠.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마다 에이씨 뭐 누구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니 누구 탓이야 이거 그게 나오니까 네. 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놓으니까 아유 뭐 참 대단한 그런 상황인데 놀라웠던 것은 아까 우리 이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은 출렁출렁했고 개장 전에는 완전 훅 부러지나 싶었고 특히 비트코인 자빠지는 거 보고 코인 하시는 분들도 완전 뭐 이 여름에 남양 특집 한 프로 보나 싶었는데 선을 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나 돌려 세웠습니다만 항상 시장도 시간이 걸려요. 지금 또 다시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게 이제 선물 시장에서 다시 또 하락으로 보이는 것 같고 네. 아까 또
언급하셨던 뱅크 오브 캐나다도 컸고 뱅크 오브 캐나다도 갑자기 100bp를 올려서 2.5가 된 거 아니에요. 1.5에서 2.5. 그래 되니까 은근히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캐나다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것 해도 그 보면 뭐 G7이나 이런 데 막 들어가고 그렇죠. 캐나다 미국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그거 한 데다가 영란은행 그리고 뱅크 오브 캐나다 요거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제법 의미가 있어요. 딱 시장이 시사하는 바는 뭐다? 야 그러면 연준도 가능하네. 100bp가 네.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네. 어제는 어떻게 장중에 그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어쨌거나 개장 초 급락을 갖다가 플러스로까지 돌렸다가 또 밀렸습니다만 낙폭을 보면은 중간 과정 생략하고 아침에 와서 결과만 딱 보면 웬만해요. 에이 뭐 네. 에이 뭐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인데 혹시나 아나 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상방으로 좀 배팅 해놨다는데 가들이 좀 땡겨주면 뭐 이럴 수도 있는 저 소장님 말씀 듣다가 질문 까먹었어요. 항상 숙연해지. 뭐 여쭤봐야지 하다가 까먹었는데 네. 그 여기 지금 채팅창에 소장님 예. PPT 예. 엄청 잘 만드신다고 경제뿐만 아니라 PPT도 배워야겠다고. 아 저 이거 그저 파워포인트 이거 무슨 뭐 조금 이거 말고는 완전 허당이에요. 저 아직 엑셀도 못해요. 파워포인트면 다 된 거죠. 그렇죠. FOMC에서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뭘 지표가 발표가 나면요. 그때 받아들이는 거랑 하루 쉬고 나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랑 약간 갭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약간 그런 거 네. 이번에도 똑같이 좀 학습 효과가 있으니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이제 트리거가 된 게 FOMC에서 75bp가 아니라 이제 1% 포인트까지 올린다. 울트라 뭐라고요? 울트라 스텝. 울트라 스텝이요? 울트라 일단 자이언트.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라 했는데 월가에서는 그걸 갖다 75bp는 이제 요즘 주로 전보 스텝이라 그러대. 정보. 전보 스텝이라 그러고 전보, 네. 전보. 네. 그러면 이제 100bp는 뭐라 그래야 되나? 울트라 스텝 울트라까지는 들어봤어요. 울트라까지- 울트라 자이언트인지 모르겠는데 울트라가 들어갔어요. 울트라가 들어갔고 네. 네. 저는 뭐 계속 그거 저 어디 가서 설레발을 치고 있어요. 옛날 그 쿠웨이트 박의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100bp 우리 제작진 모르시는구나. 우리 저 밖에서 웃음 소리 여기까지 네. 들렸어. 뭐예요, 그게? 우리 맞다 지영 씨는 모르겠다. 네. 하진 과장도 모르겠다. 그냥 뭐 구글 좋잖아. 자이언트 스텝 최주봉 해가지고 한번 쳐봤어. 최주봉. 옛날 드라마에 네, 쿠웨이트 박이라고. 체주복이라 하니까 뭐 알겠. 울트라 약간 근데 기가 이게 네. 딱 CPI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채권 시장이에요. 왜냐? 제일 돈이 많고 제일 많은 돈과 전 세계 모든 이렇게 굵직한 세력들이 플레이하는 곳이고 그리고 좀 철이 든 시장이고 그러고 외환 시장 살펴봐야 되고 제일 철없는 증시는 나중에 살피고. 근데 채권도 증시랑 비슷하게 움직였지 않나요, 어제? 채권은 네. 요거 결과까지도 지금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잠깐 보시면은 우선 네. 오늘 한 새벽 한 2시, 3시까지만 맞아요. 하더라도 이 흐름입니다. 자, 2년물 보세요. 2년물은 올랐습니다. 2년물은 뭐 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2시 37분이니까 우리 한 새벽 한 2시쯤, 2시 반쯤. 이게 미국 2년물은 올랐는데 10년물은 떨어졌죠. 네. 그리고 절대 레벨 자체 보세요. 지금 2년물이 짧은 게 긴 거보다 서로. 더 높아. 역전가는 이미 역전이죠. 네. 역전인데 이 얘기는 결국 2년물은 이제 FOMC에 정책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야 이거 금리 세게 올리겠구나. 거기에 반응하는 거고 이거는 그거 따라가기보다는 야 경기가 침체되겠는데 이거예요. 경기가 침체되겠고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여기 마켓워치에는 이게 매일매일 그냥 US 달러 뭐 2이어든 10이어든 이렇게 하시면은 구글에서
뭐 CNBC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네.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마켓워치 들어가 보시면은 위에 이제 그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레이트하고 그 금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살짝만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늘 바로바로 보입니다. 편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원먼스 1개월부터 해서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30년까지 이렇게 해서 일드 커브가 나오잖아요. 수익률 곡선이. 요 밑에 게 1년 전이고 요 까만 게 이제 현재 시점인 거예요. 절대 레벨 자체가 다 올라왔죠. 국채 수익률, 금리,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왔는데 요게 소위 말하는 이제 스티프닝이죠. 장기로 갈수록 단기보다 가팔라지니까 요게 이제 스티프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또 평평해졌다고 플래트닝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년물이 지금 10년물보다 높은 또 5년물이 10년물보다 높고 이런 식의 지금 요 구간에 따라서 요 구간은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났죠. 났는데 이것도 역전폭도 지금 금융위기 오기 전에보다도 더 커졌어요. 한 마이너스 한 20bp 정도 났고 그리고 그 전에 정말 그 역전폭이 컸던 거는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 그런 상황이라서 단순 비교하자면은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오는 경기 침체는 닷컴 버블 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셀라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요거 딱 보시면은 이제 요거죠. 벌써 이제 얘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어제 2.25까지 했는데 우리 한국은행에서 1.75에서 50bp 해가지고 한국은행도 빅스텝은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올릴 때 50bp는 처음이에요. 내릴 때는 100bp 도 내린 적이 있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빅스텝을 했다 해서 어제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1.5에서 1.75지만 당장 이달 다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우리 목요일 새벽에 그쪽 수요일 날 지금 현재 여기서 75bp 올린다면은 2.5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 그리고 요게 몇 번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른바 연준이 지금까지 제시했던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르자면은 연준이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했던 거에 따르자면은 연말 가면 요렇단 말입니다. 그쵸, 7월 달에 네. 75bp, 9월에 50bp, 그다음 두 번을 25bp 해야 요렇게 간단 말입니다. 요렇게 가는데 이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그 애매모호한 그 표현 중립금리 그게 얼추 한 2.5 내지는 3 가까이 된다면은 이 정도면 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에 도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패드워치들 중에 이제 가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죠. 걔들 아직도 멀었어. 쟤들 아직도 명목과 실제를 구분 못해. 얼핏 보니까 뭐 좋아 3.5? 어이 금리 3.5? 금리 3.5면 뭐해? 인플레 지금 이번에 나왔던 그냥 9%만 대입해도 3.5인데 인플레이션 9% 빼면 얼마입니까? 5.5인데? 마이너스 5.5인데 실질금리는? 이게 뭔 놈의 긴축이야. 실질 개념으로 따지면 아직도 여전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현재 인플레를 대입하면은 3.5%의 연방기금리가 간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도 인플레가 9%라면은 아니면은 그래서 9%에서부터 조금씩 낮아진다 합시다. 그 시장이 그렇게 바라는 피크아웃을 치고 피크아웃을 떼서 정점 찍고 오케이 지난 6월달 9.1이 맥시야. 뭐 조금 원자재 가격도 좀 떨어지고 해서 그러면 좀 떨어진다고 봅시다. 떨어진다고 해서 얘가 그러면은 3%까지 갈까? 인플레가 전년비로 그렇게까지 안 보면은 하다못해 6.5까지만 내려가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3%.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중립금리에 도달하네. 뭐 금융환경을 갖다가 좀 긴축적으로 긴축은 아직도 택도 없다. 그래서 장이 안 부러지는 거예요. 장이 아직도 숨쉬고 있는 거라. 진짜 긴축다운 긴축이라면은 아까 폴 볼커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앞서 잠깐 보니까 볼커 때는 코어 CPI가 높진 않았습니까, 소장님? 예? 코어 CPI가 높았겠죠. 아 그때도요? 그때도 높았겠는데 몰라. 그때 이제 뭐 한번
따져볼게요. 근데 코어 CPI는 네. 제가 보는 저기에서도 코어 CPI는 그 뭐더라? 그게 없더라고. 장기 차트를 잘 못 구하는데 또 구하면 뒤져보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씩 다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날로그로. 네. 다이아몬드 스텝 모르는데 저. 근데 과장님 저 문득 궁금한 게요. 우리가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미국이 시작한 게 몇 월부터였죠? 이게 3월부터죠. 3월부터였어요. 3월이 아마 그때가 50bp 인상을 했던 걸 처음으로 기억난 걸로. 근데 문득 누가 연준이요. 다시 아까 그 슬라이드 보시죠. 한번 복귀하십시다. 네. 이거 뭐 외우고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보세요. 1월 달만 해도 0에서 0.25 제로 금리였어요. 올해 3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했어요. 25bp 했다고. 3월에. 그러고 5월 달에 50bp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빅스텝 그랬다고. 그러다가 이제 50bp였는데 6월에 75bp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궁금했냐면요. 네. 사실 그럼 금리 인상,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긴축을 시작한 게 지금 3, 5, 6 이렇게 긴축을 시작했다기보다도 말씀드렸잖아. 이제 금리를 조금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 네, 금리를 조금 올리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죠. 7월부터 유가가 꺾인 거면 뭐 나쁘지 않게 물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그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참 무서운 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이 엄살이 심하거든. 이 과장도 아시잖아.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야 요즘 어떠냐 하면 뭐 그럭저럭 뭐 밥은 먹고 살아 하면 떼돈 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도면은. 그래요. 그만큼 아니 왜 한 7,000원, 8,000원 하던 걸 7,700원이나 8,800원 올리면 10% 아니야. 근데 그걸 왜 갑자기 10,000원을 해? 편의점에서 1,000원 갖고 1,000원이면 먹을 수 있던 소세지 쪼맨한 게 왜 갑자기 2,000원이 되냐고. 맞지, 2,000원, 2,500원이더라. 맞아. 너무 비싸. 인플레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 사람들을. 야 지금 인플레래. 인건비 따지고 뭐 자재비 따지고 뭐 임대료 오른 거 다 따지고 해도 요 정도만 올리면 돼. 야 지금 인플레래. 묻어서 올려버리는 거죠. 실제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으며 뭐 작황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트에 신선식품급 대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쓰면서 상추 그냥 뭐 2,000원어치 이만큼 담다가 이만큼 담던 상추를 늘 담으려면 갑자기 4,000원을 줘야 되니 이게 우리가 지표로 보는 수치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름 한번 넣어갔을 때 그 딱 느낌이 오면 저만 하더라도 덜 나가. 덜 나가죠? 그 다음에 그만큼 상추값 오른 만큼 집에서 그냥 대충 해먹고 말지 뭐 나가서 고깃집 갈 생각 못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다 인플레 하면서 침체로 가는 거죠.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FOMC 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야들요? 네. 설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75p까지는 각오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번 7월에 다다음 주에 75p 올리고 50 줄이고 25 해야 걔들이 찍어놨던 3.5 정도 간다고. 네. 그러니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다가오는 FOMC에서 75p 한다고 해서 시장은 놀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 3.5 범위에 있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100bp를 가지고 지금부터 얼마나 지금 마음의 각오를 하고 얼마나 이 약발이 듣는 백신을 맞느냐에 중요하죠. 벌써부터 이제 100bp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실제 그럼 그때 가서 100bp를 올렸을 때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한다면은 버티겠고 장난 아닌데 하면 이제 빠지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금리는 금리지만 지금부터는 그거겠죠. 환율. 환율에다가 이제 실적이니까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또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냐 낮냐 이거 따질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고 계량화하기 힘든 변수들로 또 이제 휘둘릴 거예요. 예를 들면 유가가 여기서 계속 빠지려면은 뭔가 좀 뭐다 사우디에 가서 우리 바이든 그 대통령 그분께서 하다못해 빈쌀만 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고 밥 못 먹고 그냥 혼밥하고 댕기고 그냥 나와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저 뭐 밸브 장군 러시아에서 캐나다에서 그 터빈 수리해서 대러 제재 때문에 우리 터빈 못 줘. 쟤들이 터빈 못 준대. 그래서 우리 이거 독일로 가는 건 노르트 스트림 이거 잠궈야겠어 했다가 캐나다가 줄게 깔았는데 그래도 안 열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한두 달 갔는데 슬슬 유럽 북쪽에는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가스 안 열어줄랍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뭐 휴전 썰은 도는데 젤렌스키나 바이든 보면은 야 벌써 끝내면 안 돼 이런 분위기고 이러니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풀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안 풀겠다고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다가 갑자기 스트롱맨들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팍팍 날라가 존슨 날라가 맞아. 아베 총리 갑자기 그런 상황이 생겨 뭐 이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추가 폭락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지간한 거는 다 반영했다. 인플레 반영했고 경기 침체 가능성 반영했고 긴축 뭐 중앙은행들 막 돌아서는 것도 반영했고 전쟁으로 인한 그 악영향도 다 반영했다. 그런 상황이니 시장이 얼마나 빠른데 다 반영했으니 설령 약간의 더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더 밀리겠느냐. 3,300에서 2,300도 견뎠는데 1,000포인트도 견뎠는데 여기서 뭐 2,200을 가든 2,150을 가든 뭐 설령 2,000 한번 찍더라도 지금까지 견뎠는데 못 견디겠어 뭐 이런 분위기. 뭐 S&P 500만 하더라도 3,500에서 살아. 어떤 선수는 3,400이면 집 팔아서 살아. 뭐 저 같은 사람은 찍어보니까 3,200 나오는데 뭐 지금까지 견뎠는데 이런 이제 분위기죠. 그러면서 견디기는 견디겠는데 문제는 2020년 그때처럼 급반등이 올까? 이 부분이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V자 반등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시장 많더라고요. 분위기가 한 달 전하고 또 달라졌네요. 제가 스튜디오도 지금 2번째인데 그렇죠. 한 달 전만 해도 유튜브가 됐건 경제 채널이 됐건 장 빠집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욕 먹었거든요. 지금은 장 이제 오릅니다라고 하면은 저 새끼 또 희망회로 돌린다. 고마해라. 얼마나 나락으로 끌고 갈로. 이제 오른다 하면 욕 먹어. 이게 지금 시장의 심리가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급반등이 없다는 이유는 2020년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나 이런 때처럼 하다못해 2018년 때처럼 빠지는 장에서 정리될 매물이 정리되고 해야 가벼워져서 탕탕 튀는데 지금은 죄다 버티기만 하니까. 그래서 좀 베어마켓 랠리 성격에서 뭐 한 8, 9%, 한 15% 이 정도까지 어떤 반등을 기대할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지금 2,300에서 10%면 230 아니야. 그죠? 그러면 2,500 뭐 한 정도? 뭐 이 정도. 다들 2,450? 2,550? 이러고 있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2,600은 어느 세월에 싶은 거지. 그렇지. 예. 그러니 그 오래 머물렀던 2,600이 단단한 지지선인 줄 알았더니 일단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굉장히 버거운 저항선이 된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도 뭐 여기서 희망회로는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 FOMC에서 PPP 하게 되면 이게 외환 시장에도 크게 요동치지 않을까 이거는.
요동치겠죠. 그죠. 예. 왜냐면은 다음 달은 FOMC 안 열죠. 어제 분명히 이창용 총재도 다음 달은 25bp 정도로 하게 되면은 이미 100bp를 올려버리는데 미국은. 맞아. 또 우리나라가 그러면 바뀌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기조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1300선도 결국에는 환율도 그리고 또 외국인 또 이탈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강달러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이렇게 굳건해진다면 이어지지 않을까요, 소장님? 달러 조금 볼까요? 네. 달러 조금 보면은 그거보다도 어차피 준비한 자료니까 살짝 급하게 한번 볼게요. 네네. 천천히 봐주세요. 네. S&P. 또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는데 이 차트 들이대면은 에휴 하면서 안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언컨대 그런 식으로 반응하신다고 해서 제가 쫄거나 쪽팔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걱정돼요. 무슨 복싱을 하면서 한쪽 팔 묶고 한 팔로만 복싱하겠다 그러고 축구를 하는데 백헌급이라면 몰라도 뭔 놈이 나는 오른발만 잘 써. 나는 왼발만 쓸 줄 알아. 손흥민이처럼 왼발이 걸리면 왼발로 차고 오른발이 걸리면 오른발에 차야 되는데 나는 펀더멘털만 봐. 실적만 봐. 수급만 봐. 차트 지나간 얘기. 차트 갖고 지나간 얘기만 하는 사람만 보셔서 그래요. 하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설이 길어집니다. 자 보세요. 요거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고 지금 월화수 사흘치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다만 이걸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보시면은 요때가 S&P 500은 1월 4일 날 연초에 고점 찍었어요. 네. 역사적 고점이죠. 흘러내리죠. 요런 게 다 베어마켓 랠리예요. 이 빠지는 와중에도 제법 오르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침공했대 하는 2월 24일 날 갭다운 이렇게 했는데도 올라갔고 이때 3월에 또 뭐 FOMC 있고 한 이 무렵에도 올라갔고 이때는 JP 모건이 콜라노비치가 그때 마이크 윌슨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JP 모건은 오른다 그러고 모건 스탠리는 빠진다 그랬는데 이때는 살짝 판정성. 근데 알고 보니 분기말 윈도 드레싱이 컸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때만 하더라도 낙폭과대 저가 매수 이런 힘이 있었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여기서도 한번 베어마켓 랠리 왔고 4,100 근방에서 오래 머물다가 번지 점프함 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와중에 기술적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면은 이거는 사주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또 그게 통했어.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선부터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 뒤에 월화수 동안의 흐름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 저항선을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이죠. 네. 이거 돌파하고 나면은 21선은 올라섰지만 이제 61선이 기다리고 있고 이거 하고 나면은 한번 센 장이 한번 와도 얘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보시고 여기는 희망적이라서 약간 옅은 하늘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희망적인 기술적 지표예요. 근데 위에 회색으로 표시한 거는 조금 암울해요. 거래량 보니까 영 에너지가 없어. 네. 예. 그래서 지금 위클리로 보면은 코로나 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코로나 랠리 저는 코로나 버블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38.2% 왔다고 좀 머물다가 깨고 내려왔는데 약간 아직도 어정쩡해요. 어정쩡한 것이 시장이 마음 편안하게 가려면 3,500 정도 가면은 이거 절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3,500부터 사자 하는 선수가 있고 아니야 또 뭐 3,400에 월가에서 제법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차트쟁이들이 말하는 진짜 조정다운 조정은 61.8%야 라고 한다면 이게 얼추 3,200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코로나 전보다 낮아지는 거네요. 코로나 전보다도 살짝. 그렇죠.
그러니 네. 시장에 오버슈팅도 있듯이 또 언더슈팅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양반입니다. 요 정도에서 제가 멈추느냐? 아니에요. 어머.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를 보시면은 요때가 닷컴 버블 무너질 때예요. 2000년부터 2002년. 요때는 금융위기 때고 그러고 나서 양적 완화를 이렇게 끌어 올리고 숨이 턱에 찼나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때 뭐 메가폰 탑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갖다 차티스트들이 많이 했는데 열리나 싶었더니 결국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만 한번 급락 왔고 튀었고 했는데 주목하실 것은 요 20MA입니다. MA는 무빙 에버리지예요. 5MA, 20MA, 60MA인데 무빙 에버리지. 그럼 20개월 이평선을 갖다가 하회했습니다. 네. 언제?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간간히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2018년 그때 급락 왔을 때도 코로나 왔을 때도 물고 내려왔어요. 네. 물고 내려왔으면은 일단 물고 내려왔으면은 여기서 어떤 반등도 베어마켓 랠리 기술적 반등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각오하기는 어떻게 요때처럼 뭐 요렇게 여기까지는 각오해야겠네. 분홍색까지 내려오는 아니 그다음 요선까지 내려오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이번 장이 혹시라도 닷컴 버블 무너질 때나 이 금융위기 무너질 때급의 충격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60MA가 지지선 역할을 못하고 그죠. 얘도 한번 부러지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네, 지금 연한 파란색까지 내려왔네요. 닷컴 버블 때는. 닷컴 버블 때는 여기 120까지 온 거예요. 네. 120까지도 오고 했는데 그러니 지금 이거는 아까 제가 앞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때 끌어올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받으면은 해바라기 김내호가 말했던 속이 후련하겠냐. 어디까지 밀리면 그래 속이 후련하겠냐. 이 쇼충이더라. 이 소리가 나오는데 이 더 큰 그림으로 와서 2008년 이때 이후 양적 완화니 뭐니 연준만 한 게 아니고 BOJ, ECB, 뭐 인민은행, 한국은행까지 그래 돈질로 와서 이 했던 거에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그걸 돌려 세우는 거라면 금리를 낮춰 제로 마이너스까지 가고 양적 완화니 재정 확대니 해서 돈으로 했던 그것이 돌아서는 상황으로 조정을 받으면 다시 김내원 등장해서 어디까지 밀리면 속이 후련하겠냐라고 한다면은 피보나치를 이렇게 꺼야겠죠. 그렇게 꺼버리면은 38.2나 50, 61.8이 아까 여기서 봤던 이런 레벨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저 양반 또 아침부터 사람 또 속 답답하게 하네. 그러니 여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은 buy and hold and pray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서 보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어. 빠져나올 기회만 좀 주면 좋겠다 이거죠. 아마 제가 의심하는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겁을 안 내고 돼서 100bp도 올려. 그래 100bp도 올려.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좋아. 양적 긴축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야 시장이라는 것은 우상향이야. 어느 분의 명언대로 주식을 누가 사고 파니 사 모으는 거지. 어? 애들 사교육 시킬 거로 주식 사주고 커피 마실 돈으로 주식 사고 하는 게 주식이야. 그 철학에 따라서 견디면 돼라고 하면은 뭐 버틸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의 각오는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둥둥둥둥 나와도 이게 진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면 아마 통상적으로 장단기 역전이 나오고 나서 뭐 한 11개월 후, 13개월 후 뭐 이런 식의 과거 경험으로 본다면은 지금 같은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11개월 후, 뭐 내지는 13개월 후 같으면은 내년 3분기가 깔짝지근해지는 거예요. 내년 한 이맘때나 뭐 우리 추석 설 무렵 이 무렵이 진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그렇게 오는데 또 재밌는 거는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주가가 빠지지.
막상 경기 침체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그 구간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는 또 올라요. 오르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하자면 잠깐만 또 하나만 조금만 더 보시면은 네네. 예. 어디지? 요거 나스닥 하나 보시죠. 나스닥 보시면은 꼭 그렇게 된다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자꾸 마음의 각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빠질 수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각오를 하고 있다면 안 빠지고 여기서 장이 돌아주면 얼마나 해피해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막 돼서 다 왔어 하고 희망회로 돌리다가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은 많은 걸 잃어. 우선 마음이 상하고 건강 다치고 사람 잃고 돈 잃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지금 여기서는 일목으로 살핍니다.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인데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저 나름대로 제일 중시하는 건 후행스패입니다. 후행스패는 그냥 여기 걸 갖다가 종가를 갖다가 저 뒤로 26 뒤로 일간이면 26일 월간이면 26개월 뒤로 이렇게 쭉 당겨 놓은 건데 얘를 뚫고 내려오는 경우 즉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더 밀려버리는 종가를 갖다 이렇게 당겼으면은 여기 올 거 아니에요. 얘를 뚫고 내려온다고. 뚫고 내려오는 거는 여기 뚫고 올라가는 만큼이나 중요해요. 뚫고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후행스팬이 중요한데 지금이 꽤나 크리티컬한 레벨이라는 것은 이때처럼 닷컴 버블 무너지기도 지기 전에도 보면은 주가 오르는 만큼 이 파란색이 후행스팬이 막 치솟죠.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뚫기 전에 고민을 해요. 몇 달. 이거 뚫어도 되는 거야? 뚫으면 다 죽는데.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뚫죠. 뚫고 하다가 이쯤 가서 이제 돕니다. 도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때처럼 이쯤 와서 멈추고 이쯤 가격대 근처 왔으니까 멈추고 올라가 줘야 장이 여기서 올라가 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은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우리가 기댈 구석은 이 구름대예요. 얘가 받쳐주는 이 정도까지는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뭐 좀 희망적인 거 없어? 요거.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 정도 과매도 국매면 조금 나와줬잖아. 요거 이제 그런 상황이고 RSI는 여기서 어마무시한 다이버전스 나왔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고점은 낮아지는 어마무시한 게 왔는데 이 다이버전스로 지금 하고 있고 거래량도 다이버전스 나왔고 안 좋은 쪽에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했는데 얘들 보면은 좀 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얘 믿고 그러면 여기서 사? 얘는 추세장에서는 제일 힘이 빠지는 지표예요. 얘는 박스권에서 잘 맞아요. 스타캐스틱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준비한 것 중에 요것도 한번 보십시다. 유로스톡스가 유럽의 대표적인 지수인데 얘가 지금 아직까지 이게 승부가 안 났어요. 야야야야. 여기서 처음에 이중바닥, 3중바닥 하다가 야 금방 회복됐네. 요 어쩌을까? 코로나 때 빠진 거에 절반에 와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 절반에 전부 쳐다보고 있어요. 유로스톡스를 하는 선수들은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잘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파동 이론이. 피보나치가. 그리고 딴 거 없고 이런 선은 깨지면은 진짜 깬 거 맞아 하면서 이렇게 이른바 테크니컬 풀백, 기술적 되돌림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수는 있으나 깨졌다 싶으면은 어지간하면 도망쳐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 나왔나요? 또 저점이 하나 만들어졌나요? 저점이 만들어졌으면 또 끊어놓으세요. 근데 이거 깨지면은 2008년 같은 2002년 같을 때는 깨지면은 숨도 못 쉬고 빠져요. 진짜 충격이 왔을 때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정도 급의 충격이 아니면 보통 선을 깨도 이 선 깨진 거 맞아라는 걸 자꾸 어떤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냥 확 푸드문이 아니고 이 선이 이거 돌파한 거 맞아 싶어서 그쯤 오면은 많이 묻다 아이가 하면서 차익 실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두두두두 하다가
다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인데 지금 이 국면인데 얘가 고민하는 거는 뭐다? 야, 우리 좀 잘못했다. 우리 좀 과했다. 코로나 때. 그런데 절반 토해내면 되지 않았니? 너 기어이 여기 가야겠니? 시장은. 이쯤 내려가야 끝났다고 하겠니? 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짱깨란다. 중국. 상하이 종합질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네요. 2015년 이 무렵에 풍부한 국내외 유동성의 유입으로 인한 아주 뜨거운 유동성 랠리가 펼쳐졌다가 시장이 급격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 방송용 멘트예요. 현실적인 멘트는 네. 돈지랄로 치솟으면 꼭 돈지랄 시작했던 레벨까지 순식간에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옵니다. 나스닥도 그랬고 중국이 좀 허접한 시장이라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스닥도 그랬고 코스닥도 그랬고 과거 옛날 그런 것처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좋았어요. 최근 5, 6월 달 중에는 남들 빠질 때 중국만 좋았어요. 이 중국도 이 61.8%가 통하네요. 여기 오니까 밀려. 부양책을 쓰네 마네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중국 부동산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안 좋은 게. 계속 소문이 돌잖아요. 소문이 돌죠. 자,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고 대만 가콘도 보세요. 대만도 보시면은 대만은 월요일 날 시원하게 전저점을 깨고 나니까 어제같이 급등이 나와. 사실 전저점을 깨주는 짱대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버티던 손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팡 튈 수도 있다는 것이 어제 나왔던 그림인데 대만 가권 전체적으로 보면 얘도 이렇게 보니 코로나 이후 대만도 굉장히 아주 좋았던 장이네요. 네. 한눈에 보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온 게. 그러고 나서 지금 약간 어정쩡한 레벨에서 지금 반등 시도 중이에요. 거기다가 TSMC. 우리가 또 삼성전자나 TSMC하고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같이 한번 비춰봐야 되겠는데 위클리로 보시면은 TSMC도 무서운 그림이 나와버렸잖아. 더블탑이 나왔다가 이 목선 넥라인이 깨져버리니까 그러면 책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은 미니멈이에요.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 타겟 프라이스 최소 목표 가격은 이 이중 천정을 만들 때 이 높이라고. 그건 아직 덜 왔어. 덜 온 상황이지만 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오늘 21선 7월 중에 8월 중에 이 21선 열 수 있을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 코스피 아까하고 똑같은 아래쪽을 보면 사고 싶어. 아래쪽을 보면 사고 싶고 위에 거래량 보고 있으면은 먼 기대를 해. 그리고 아직도 얘는 조금은 완만해졌지만 아직도 누르고 있어요. 21선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등을 생각해봐야 겨우 2450? 아니면 얘하고 부딪힌 한 2500? 그런데 여기는 생각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열지? 그렇죠. 이 구간을 어떻게 열지? 그런 생각 들고 뭐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죠. 의미 있는 이 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이 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이 선, 어정쩡한 거야. 바닥 봤니? 더 밀려도 할 말 없는, 이 정도에서 돌아도 할 말 없는. 돌자. 이 정도면 과매도야. 돌자. 코스닥? 우짜스까 요것만 어떻게 하면 열어보지. 요것만 열면은 더블 바텀이라며. 더블 바텀이고 목선 열면은 이 높이는 간다며. 허허. 뭔 놈의 차트란 게 나중에 돌아오면 어디까지? 피보나치 레벨도 그렇고. 나중에 돌아오면은 어디까지를 생각해두고 빠지는 것 같아. 이런 데서 차티스트는 전율이 팍팍 와요. 혹시나 이 이중 바닥을 열면은 책에서 배운 대로 이만큼은 기대해 볼 수 있겠네 했더니만 이게 이 선이네. 신기하지 않아요? 한 835라운드.
근데 가기는 갈 수 있을까? 아니, 조금 이어서 더 밀렸든지 좀 더 다지고 가야 될까? 그래서 매일매일 시장은 이제 고민스러운 겁니다. 고민스럽고 여기에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급들은 요즘 장이 너무 좋대. 진짜 잘 벌고 있어요. 진짜요? 누가 뭐 우영우 어쩌고 하면 지금 드라마 다 보면서 우영우 해서고 TV에서 뭐 경제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얘기해 주면은 아니 꼴랑 시청률 4, 5%만 해도 요새는 대박이라는데 또 두 분 또 이제 꼰대 이제 부르지 말자 소리 나와야겠다. 옛날 대장금이나 허준 같은 거는 시청률 40%뭐 이랬어요. 거기에 비하면 4, 5%만 해도 대박이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는데 회자 되는 순간에 팡팡팡 2주 만에 더블가. 그런 거 잘 골라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상증자 한다고 오를 이유는 없다는 거 알지만 무상증자 골라가면서 팡팡팡 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셋 중에 공부문 가서 뭐 살릴 아무도 없는데 그죠. 지영 씨를 보나. 하진 과장은 공부문 갈 수도 있겠다. 아니요. 저는 나름 기성복 시장 가서 다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팡팡팡. 대충 게임 끝난 것 같은데도 아직 물량을 덜 털어냈는지 아직도 작업 중이고. 이 와중에 또 쪼개고 또 쪼개겠대. 또 뭐 DB 하이텍 무슨 뭐 물적분해. 무슨 단독 보도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잘 모르는 언론사들 하나씩 껴야 요새 또 작업이 돼. 그래서 단독 보도 뭐 해가지고 무슨 포스코에서 배터리 소재 거래소 설립. 회사에서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로 또 뭐 갑자기 엠텍이나 ICT가 그냥 상한가 가지고 지랄하다가 또 밑꼬리 달리고 이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즐기고 그걸 갖다 해내는 선수들은 장 너무 좋아 이러고 있고 그렇지.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권한 그 우량주들하고 다 들고 있었더니만 2년째 처물리고 있는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은 다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고액 연봉과 보너스를 받는 그런 여의도와 월가의 쟁쟁한 사람들이 돈 땅 파서 나옵니까? 뭐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제 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관련 ETF를 또 출시합니다. 왜? 털고 나와야겠는데 사줄 놈이 없으니까 ETF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이제 제도권 돌아갈 일 없다고 말 너무 심하게 한다. 그죠? 아닙니다. 그만합시다. 장 열릴 것 같은데. 네. 장 열렸습니다. 네, 열렸어요. 네. 어때요 오늘? 15포인트 빠집니다. 15포인트? 네. 리저너블하네. 네. 근데 오늘 또 뭐 옵션 만기라서 또 혹시나 개인 쪽에서 CPI 높아서 미국 장이 뭐 후달후달 했지만 어쨌거나 밀려서 지수 선물 좀 흐름 보니까 오늘 빠질 것 해가지고 혹시라도 풋옵션으로 조금만 돈 실려보세요. 오늘 플러스로 돌 수도 있습니다. 양놈들은 여러분들이 풋옵션 가면은 끌어올리고 여러분들이 콜옵션 가면은 밀어붙이는 놈들입니다. 이 더러운 장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오늘도 화끈하게. 네. 버럭 안 했어요? 오늘 50% 하셨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오늘 큰 버럭이 안 나와가지고요. 저 오늘 참 CPI 때문에 뭐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나 또 한번 흔들릴 뻔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소장님이랑 같이 저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